임금체불의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강사 자격증을 따고 면접을 거의 한 20군데를 봤거든요. 근데 진짜 다 떨어졌어요. 20군데를. 저희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이나 먼 거리까지 갔는데도 떨어졌어요. 아마 초보 강사님들 좀 동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랬거든요. 제 과거가. 근데 그러다가 겨우겨우 합격한 그 센터에서 임금을 체불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진짜 뭐 레슨을 초보 강사니까 레슨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달은 따박따박 잘 들어오더니 진짜 갑자기 레슨을 한 달에 막 100개, 150개씩 하는 달이 있었어요. 한 한두 달 정도. 근데 그 달이 딱 체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 액수로는 450 정도 되는데 그 액수보다도 너무 억울한 거죠. 가장 레슨을 많이 했고. 거의 뭐 하루에 10개가 뭐야. 10개에서 12개 막 이렇게 매일매일 했었는데 어떻게 그달이 딱 체불이 돼.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화병이 난 거 있죠. 그 뒤로는. 그래서 자다가 막 일어나서 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하고 무료 그 법률 상담을 해주는 데서 찾아가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았는데도 그 세월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겪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고 그래도 힘든 마음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 마음은 좀 괜찮아지대요. 근데 그 뒤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초보 강사가 한 달에 100개에서 150개씩 할 수 있는 센터는 거기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 450만 원의 강의료를 들은 거겠구나. 딱 그 체불된 만큼.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돌아가도 너 한 달에 100개 수업하게 해줄 테니까 450만 원 체불 당할래? 하면 여러분들이랑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강사가 한 2달, 3달 차였거든요. 근데 그때 주변에 경력이 많았던 강사님들께서 저한테 혹시 경력이 한 2, 3년 차 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짧은 기간에 레슨을 엄청 했다 보니까 실력이 엄청 빨리 올랐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후회한다? 후회는 아니고 좀 뭐 체불 당한 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 경험했으면 그 정도 체불 당한 게 저는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딛고 그때부터 이제 강사님들이시라면 동감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강사 시절이 3개월, 6개월 차부터 그때부터 너무 재밌잖아요. 레슨하는 게.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센터를 진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풀방 제 스케줄. 그래서 거의 한 달에 뭐 액수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임금체불 거의 뭐 억울하지 않을 만큼 뭐 넉넉히 벌었어요. 뭐 레슨을 많이 하는 것만큼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차, 2년 차, 2년 차 때까지 정말 재밌어요. 아마 동감하시겠지만 그 뒤로는 점점 저도 이 노동의 한계를 조금씩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차 때부터는 이 레슨 말고 다른 것도 해볼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관리자 부인을 하는 센터를 들어가서 센터 운영도 해보고 뭐 전임도 해보고 필라테스 업계에서 해볼 수 있는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프리랜서, 파티 강사, 뭐 전임, 관리자, 실장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부터는 한번 싹 쓸어보게 됩니다. 한 바퀴를 한번 돌아봐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매장의 매출 관리, 뭐 회원 관리, 상담 이런 거를 많이 해보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강사 생활 마지막 센터를 다녔던 무렵에 아, 나는 이제 이 급여로 승이 안 찬다. 욕심이 많으신 강사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욕심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1년차 강사, 10년차 강사 똑같잖아요. 레슨비가. 그래서 그거에 뭐 불만을 푸는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족.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내 센터를 차려서 나는 이제 돈을 쓸어 담겠다. 이제 어마어마한 뭐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사 생활을 청산을 하고 1호점을 한번 열어보게 됐어요. 근데 1호점은 이제 바로 이곳인데요. 저의 첫 창업을 하게 된 호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강사 시절에는 뭐 돈보다도 대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욕심만 많았지. 그러니까 내 매장을 운영을 하고는 싶고
근데 내가 인테리어부터 뭔가 다 싹싹 할 용기는 또 안 나고, 그냥 돈도 그냥 조금만 들었으면 좋겠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인수를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진짜 그냥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자 이 마음으로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의 어떻게 보면 집이랑 가깝고 제가 일했던 센터랑 멀지 않고 그런 데에서 인수할 자리를 찾아보게 되다가 그냥 감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어느 정도 사람이 받쳐주네. 이랬었고, 임대료가 쌌고, 사람이 받쳐줬고, 호실이 그냥 작았고, 저 혼자 운영하기.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서 들어온 것이 바로 요 조그마한 요 호실인데, 여기서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돈 욕심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것도 맞는데, 레슨도 정말 재밌게 했어요. 저는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회원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회원님들의 어떤 체형 변화를 저도 같이 지켜보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창업을 한 거였거든요. 막상 창업을 해보니까, 현실은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레슨을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까지 레슨이 많이 채워졌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매출도 잘 나와주고 회원님들도 많이 들어와주고 인수 받았던 회원님들께서도 올 재등록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살다 보니 아, 이게 하루에 강사 때보다 레슨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센터는 문을 열면은 이 띠링 소리가 울리거든요. 그 소리만 들어도 이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지경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에 불 딱 떴는데 이제 아침 7시 레슨 하려면 제가 5시에는 일어나야 돼, 새벽. 근데 일어났는데 아, 오늘 진짜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날따라 유독. 너무 못하겠어. 정신병 걸린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이제 아침에 회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요. 진짜 저 사실 이렇게 말하기 쪽팔리거든요. 회원님들, 저 오늘 몸이 좀 아파가지고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혹시 저희 회원님이 보신다면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그날 하루 딱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 혼자 그냥 어디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가서, 와, 진짜 그냥 멍 때리고 현타 맞은 그 현실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는 진짜 왜 그러는가부터 해가지고 철학적인 막 고찰을 막 혼자 엄청 해요. 내가 운영을 해보고 싶다 해서 내가 업장을 차렸고, 근데 막상 해보니 강사님도 당일 노쇼 안 되잖아요. 원장님이 당일 노쇼한 이 상황을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내가 했으면서 진짜 웃기죠. 그래서 그날은 정말 현타를 맞고, 그 뒤로 조금씩 제가 이 상황을 인정을 했어요. 아, 나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레슨을 못한다. 그리고 나는 하기 싫다. 나 하기 싫은 사람이다. 버티지 말자. 그 생각 발판으로 감사하게도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해준 저의 원동력이 돼준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사님 구인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님 구인하고, 감사하게도 강사님께서 너무 레슨을 잘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저랑 친한 강사님이신데, 너무 레슨 잘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1호점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손을 굳이 안 대도 감사하게 잘 굴러가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뒤로는 다음 스텝, 아시겠지만 2호점을 제가 또 구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이 작은 센터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의 야망을 품고자 나 이제 대형 센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형 센터 매물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도 똑같이 인수를 했거든요. 2호점도. 그래서 저는 진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돌아다니면서 뭐 카페든 뭐 식당이든 어디 뭐 호텔이든 어떤 분석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이 상권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시네. 이런 걸 그냥 관찰하는 걸 워낙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로, 이 짧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호점까지도 감으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감으로 사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나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서 저희까지는, 2호점까지는 감으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인수를 하고 그 매장을 싹싹싹 점검을 해보고 싹 까보니까 아니나 다를걸 그냥 망해가던 센터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 무지로 인한, 그래서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이제 헤쳐나가야 되니까. A부터 Z까지 이제 하나씩 다 뜯어보고 하나씩 다 수정을 해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작은 데만 해본 제가 뭐 어떻게 잘 알고 해나가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근데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매장에서 레슨하고 운영하고 하면은 그 외에 다른 뭐 고찰을 해볼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큰 결단을 좀 했어요. 매출이 떨어지는 마당이지만 관리자님을 고용을 해서 나는 경영으로 빠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좀 직감적으로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떨어지는 마당에 관리자 인건비는 가장 큰 지출이거든요. 매장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그냥 그게 맞는 방법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관리자님을 고용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관리자님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를 고용하자마자 시스템이 바로 만들어져요.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장님 어떻게 일을 잘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매뉴얼을 천천히 갖춰 나가기 시작했어요. 상담 매뉴얼, 운영 매뉴얼, 청소 매뉴얼, 고객 매뉴얼 이런 거 다 만들어 가고 이제 그걸 토대로 원장님한테 교육을 해드리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매뉴얼과 시스템이 잡혀 있는 매장에서 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걸 훨씬 좋아하세요. 생각보다 이게 원장님이 자율성을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워하시고 이 매장은 뭐가 잡혀있지 않는 센터구나를 바로 느끼시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매뉴얼 꼭 갖추어 두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원장님께서도 그 뒤로는 점점 일을 하시는 걸 편하게 일을 하게 되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호점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또 그때부터 저만의 시간이 또 이렇게 점점 늘어져 가게 됐어요. 그 뒤로는 3호점을 또 오픈하게 되는데 제가 1호점과 2호점은 구조가 아예 달라요. 작은 센터와 큰 센터잖아요. 그래서 작은 센터와 큰 센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가 가능을 했거든요. 작은 센터의 데이터, 큰 센터의 데이터를 계속 매달 분석을 저는 하는 게 저의 일이었다 보니까 해나가다 보니 이제 나한테 맞는 구조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엄청 깊게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가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서 나한테 맞는 구조와 운영 스타일이 뭔지에 따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작은 매장이 저한테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1호점과 2호점의 상권 운영을 바탕으로 한 저의 그 작은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3호점의 상권 운영비, 뭐 임대료 딱딱 맞는 건 오케이 여기 들어간다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매출과 수익이다. 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들어맞아 줬던 3호점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큰 성취감을 줬던 매장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 아닌데 3호점까지 하게 됐고요. 그 뒤로 다음 스텝은 뭐냐면 4호점 아니고 이제 이 매장들에 대한 점검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는지 어떻게 보면 디벨롭을 하게 되는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호점을 3대1까지 하는 그룹 레슨 센터로 지금의 모습인데요. 이제 기구를 3개씩 들여와서 세팅을 해서 그룹 레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개의 매장이 있지만 3개가 다 다른 구조예요. 1대3, 8대1, 1대1 요렇게. 그래서 다 다른 구조기 때문에 필라테스 센터 운영 방식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홍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똑같이도 해봤거든요. 근데 절대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상권도 달라, 니즈도 달라, 회원님 성향도 달라, 연령대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장마다 상권마다 맞는 마케팅과 홍보 방식이 있고 상담 방식이 있고 회원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매뉴얼과 시스템과 구조화를 완성을 시켜놨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매장들은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출근을 사실 뭐 안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저의 경험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원장님들, 강사님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경험이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저는 많이 알려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의 뭐 짧은 경험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뭐 앞서간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밑에 댓글에 궁금하신 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밑에 저의 연락처로 연락을 아니고 음, 댓글에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강사님들, 원장님들 어떻게 매뉴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받아보길 원하신다면은 지켜봐 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